글로벌 재정 절벽 문제부터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배당 이슈까지 여러 가지 뉴스들, 참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꼼꼼히 저희와 함께 분석해보시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슈앤뉴스 시작해봅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가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우려와 미국 쇼핑 시즌 판매 부진으로 하락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협상을 위해 휴가에서 조기 복귀한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했지만 이후 불안 심리가 번지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파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겨울 6번째 전력 경보가 발령되고 순간 최대 전력 수요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역 일대 대형 빌딩 4곳에 정전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블랙아웃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배당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과 기관 투자자의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엔터, 음원, 게임 관련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들 종목 주가에는 큰 영향으로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1% 안팎 하락에 그친 것입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시장이 네. 좀 크게 화답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발목을 붙잡는 게 재정절벽 이슈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를 좀 넘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올해 넘기지 않을까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신다면 지금 플랜 B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게 이제 좀 물 건너갔죠. 그러다 보니까 또 스몰 D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좀 연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결국 합의가 되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살펴본다라면은, 일단은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중순부터 하염없이 오를 것 같이 시장이 랠리를 보였어요. 한 달 가까이.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 선물 없이 동시 만기 이후부터 시장을 바라본다라면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장중 변동성은 많이 발생을 하지만 좀 답보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12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재정절벽 이슈가 이제 그동안에는 해피가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입장차도 좁혀지고 있다. 막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 갔었죠. 또 이제 어쨌든 국내 대선도 잘 마무리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연관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월말로 가면서 혹은 연말로 가면서 이러한 부분들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갈수록, 이 사람들이 차는 마시고 있지만, 티는, 간식은 먹고 있지만 별 내용이 없다는 부분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되기 좀 힘들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올해 트렌드가 이거예요. 합의가 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계속 질질 끌면서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이상 끌었다. 연초 그리스 연정 문제라든지 이태리 혹은 유럽의 구제금융 ECB의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합의가 잘 안 되었던 부분들 생각한다면 미국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시각에서는 공화당이 일부러 합의를 안 해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화당이 합의를 안 해줘도 공화당에 대한 그 실망감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권을 좀 잘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실망감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최악의 경우로 간다고 해도 오히려 그런 부분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약간 작용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합의를 못하게 되면 공화당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크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내일밖에 안 남았지만 미국은 아직 31일까지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걸로 진통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미국인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CEO가 워싱턴 DC에 있는 120개 스타벅스 매장 컵홀더에다가 컴투게더, 그러니까 함께 가요. 재정절벽을 같이 이겨내자는 그런 메시지도
새겨 넣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항상 보면 이렇게 뭔가 동참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금방 또 해결이 된다라는 그림, 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재정절벽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시장의 참여자나 투자자는 어떤 걸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어떤 이런 정치적 이슈가 단번에 해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단번에 해결이 되는 모습을 띈다라면은 바로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주가를 올리진 않겠지만 일단 한 고비를 넘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보시면 미국은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강등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설마다 강등이 정말 됐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재정절벽 이슈가 설마 하면서 잘 해결이 된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설마 하다가 작년에 미국 신용도 강등 당한 것처럼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라면은 시장은 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증시를 본다라면은 뭐 단순하게 11월 달부터 랠리가 보인 게 재정절벽 이슈만으로 올라왔냐고 말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뭐 여러 가지 뭐 FOMC라든지 혹은 뭐 중국 증시, 뭐 우리나라 증시,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대선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뭐 FOMC 그 재정절벽 이슈가 실망이 나온다라면은 조금 시장은 좀 실망 매물로 해서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어쨌든 단기 상승 랠리를 훼손을 그 랠리 자체를 깨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충격은 나올 수 있지만 단기 쇼크의 영향의 가능성이 높고 기간 조정의 성격이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이때를 또 그동안 현금을 좀 많이 모아놨던 분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를 한다라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오늘 또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내일 주가가 상승할 것 같기도 한데, 뭐 내일 아니면은 오히려 내년 1월 2일이나 3일에 본격적인 시장 흐름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좀 높을 네.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큰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요, 오히려 주가를 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어제 56년 만에요, 가장 네. 추운 정말 날이었다고 춥더라고요. 합니다. 네. 한파가 몰아닥쳤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력 수급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강남역 일대 잠시 네. 또 정전 사태도 네.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앞으로 1월, 2월은요, 12월보다, 올 12월보다 더 춥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계속 이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어저께 그 강남역 사건 보고 나서, 물론 뭐, 그 전력이 뭐 끊긴 게 아니라 설비 문제가 있었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2012년도가 이제 오늘이 28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7일이라서 한 4일 남았고요. 뭐 증시로는 내일까지 거래가 이루어지면 끝이 나요. 근데 이제 연말에 된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워낙에 춥다 보니까 뭐 44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4원이 아니라 뭐 요즘에는 뭐 한 6칸 뭐 1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엄청 춥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어떻게 보면 겨울의 초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춥다.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짜 겨울은 1, 2월인데 더 추워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작용하면서 결국엔 12월 전력 수요에 대한 공급이 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올해도 그런 불안감이 계속 발생하는데 어저께 이제 강남대로 논현동 쪽에 교보빌딩 등 큰 대형 건물 4개 동이 정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시장이 막판에 좀 흔들렸던 이유도 이런 게 이제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만큼 힘들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런 걸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모스크바보다 서울이 더 추웠다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기후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는데 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나 또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훨씬 많죠. 왜 그러냐면 수출 주도형 국가하고 또 대부분 이제 IT라든지 중공업, 전기를 대량으로 쓰는 기업들이 네.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일시적이나마 정전이나 사태가 나타난다면 제일 큰 기업 피해를 받는 게 IT 업종이에요. 왜냐면은
IT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생산 라인이 순간적으로 멈춰버리게 되면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네. 특히 IT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런 강점이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이제 대형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뭐 포스코 뭐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가 발전 시설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가 발전 시설이 그런 대기업들 한 60에서 70% 정도 확보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중소 IT 부품 업체들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약간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문제점이 더 심화가 된다면은 이들 업종군에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좀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불량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하고요. 또 이제 이런 제조업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서비스 업종군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부가 대책을 하고 있는 게 적정 기온, 적정 온도를 20도씨 혹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제한을 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유통기 업체, 백화점 예를 들어서 적정 온도를 20도로 맞춘다면은 그 사람들이 잘 안 온다는 거죠.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그런 이용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여름 같은 경우는 적정 온도를 26도에서 7도 정도로 그 정도 맞추다 보니까 뭐 큰 대형 몰에서는 이용객이 크게 줄고 있다는 얘기도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업 관련된 업체들은 전혀 어떤 손쓸 방도가 없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블랙아웃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들 기업 업종군들이 좀 서비스 피해를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뭐 웃는 기업도 있죠. 네. 뭐 솔직히 한국전력은 지금 막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막 계속 울고 있지만 속으로는 겉으로 울고 있어도 속으로는 웃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로 인해서 계속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가 대두가 네.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1년 넘게. 그리고 뭐 최근에 약간 이슈가 좀 해소가 약간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작용한다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턴어라운드가 계속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계속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또 이제 전기 사용이 예전에는 여름에 조금 많이 쓰는 걸로 네. 인식이 됐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겨울에 난방용품을 전기로 다 대체제가 됐기 때문에 여름 겨울 할 길 없이 뭐 항상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한국전력에는 꾸준하게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발전을 지금은 자체 발전도 하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주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외주 발전을 하는 게 이제 그날 이제 그들 발전소에서 어떻게 하면 경매 같은 걸 합니다. 얼마에 난 팔겠다. 그럼 한전이 그런 걸 수합을 해가지고 싼 순서대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공급을 받는데 어쨌든 이들 발전 업체들이 좀 더 가격을 비싸게 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배짱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발전소를 많이 갖고 있는 뭐 SK 같은 기업들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정부가 이제 강제적으로 뭐 적정 온도 조절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전력 사용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부 지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른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거죠. 네. 이러한 기업들은 뭐 효성이라든지 LS 산전 뭐 이런 그 LS 그룹들이 이런 부분에서 부각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이슈가 될 수 있고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한다라면은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철